우리 민족의 남과 북의 지금 동질성의 자산에서 민족 문화, 통일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 그걸 누가 만들어야 되나? 아무나 보통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다. 민중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통일을 하려고 하면은 정치 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하자면은 이 두 체제를 같이 섞어 가지고 한 체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구와 이질성이 첨예하게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서로 합치지 못하면은 어떤 기간 동안 어떤 방법으로 따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이 연합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형성이 되었고, 연합, 연방, 이게 두 개 비슷하다고 이렇게 서로 해석을 해가지고 합의를 했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 정부가 있어야죠. 정부가 연락사무소가 있던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남과 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비빔밥처럼 섞을 수는 없고, 이걸 저는 조금 이론적인 개념을 써서 변정법적으로 조화를 해야 된다. 극복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남과 북의 이질성을 그런데 그러는 게 그걸 피해서라는 말이 아니고 그걸 이기자는 말, 극복하자는 이 말입니다. 극복하자는 말은 그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이자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6.15 정신과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의 그 정신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통일이라는 것은 이질성을 극복하고 혹은 지향하고 동질성은 권장하자. 이질성을 지향하면은 동질성이 되느냐 천만에 절대 동질성이 되지 않습니다. 정반합의 정이 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정반이 조화돼 가지고 합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지, 정이 반이 되고 반이 합의되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변정법적 논리 자체가. 그래서 이제 6.15를 생각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남과 북을 우리가 이질성을 오늘 제목에 넘어서 초월해서 이제 통일 헌법을 생각하자. 그럼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떤 이념에 의해서 우리가 통일 정부를 추구하며 또 유지하겠느냐. 그렇게 그런 이제 질문으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통일 정부를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건데, 그걸 이제 북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 그것도 우리식 사회주의, 우리식 공산주의, 남쪽에는 이상한 민주주의라고 돼버렸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어디가 민주주의에서 끝나는지, 어디서부터 독재 그 정권이 시작되는지 모를 만큼 상당히 독재적으로 되고 있어. 미국이 독재 국가입니다. 대통령 제각 독재국. 그래서 이제 독재 국가로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과 북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좀 더 진보된 차원에서 조화된 정치 체제를 만들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치 이념이 없는 정치 제도는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모든 정치 제도가 있으면 거기에는 이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이념이라는 것이 몇 번 변덕질을 했죠. 오늘까지 민주주의라는 것이 유지되어가 있고, 북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게
유지가 되어 있죠. 이 남과 북이 다른 이념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이질성인데 그 이질성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많이 했지요. 남쪽에는 무슨 개인주의고 북쪽은 집체주의고 남쪽에는 무슨 사유재산이 있고 북에는 공유재산이 있는 거고 남쪽에는 사회주의고 북쪽은 사회주의 남쪽에는 자본주의고 뭐 여러 가지 민족주의고 세계주의고 다 다른 거 얘기했죠. 이게 서로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정부를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어떻게 섞으려고 하면은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제3의 이념이 와야 됩니다. 제3의 이념이라는 것은 변정법적으로 우리가 볼 때 정반합의 이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저 나름대로 5가지 인권을 가지고 인권 이념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겠다. 동의는 그렇게밖에 없다. 또 인권이라는 그 5가지 인권을 그 중에는 하나는 자본주의고 하나는 자유고 자유고 하나는 평등이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있고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생존권을 전 아주 강하게 넣고 있습니다. 그 어느 이념도 그걸 마다할 수는 없습니다. 생존권.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같은 상황에서 우리 같은 뭐 현대 사회에서 정치 사회에서는 나라라는 게 있어야 되고 국가라는 게 있어야 국가 없는 정부는 있을 수 없고 정치 체제는 있을 수. 그래서 그 5가지 인권으로서 구성된 정치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들고 나오자.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다 아니고 5 인권을 하면은 거기에는 자본주의 요소도 되는 거고 사회주의 요소도 되는 거고 개인주의도 되는 거고 단체주의도 되는 거고 다 그렇습니다. 그 인권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거는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 이제 오늘은 차이점은 서로 차이점은 극복하자 그랬죠. 그런데 동질성은 우리가 창달을 시켜야 됩니다. 그 동질성을 우리가 찾지도 못하면 동질성 얘기를 하면은 무슨 방공법에 걸리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시사적으로 우리가 동질성을 추구를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동질성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동질성은 어디서 찾느냐? 우리 민족에서 동질성을 찾아야죠. 이질성은 그 5가지 개인주의, 집체주의, 무슨 민족주의, 세계주의 이런 5가지는 그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후천적인 거예요. 말하자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의도에 의해서. 그게 우리 남북의 이질성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정치적인 요구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동질성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늘이 내려다 주는 겁니다.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런 개념들이 적어도 한 10개는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연구도 하고 해서 통일된 정치 이념은 우리의 공동점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자기를 낮추는 미덕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얘기할 때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다고. 내 학생들한테도 저는 그래요. 그 습관이 돼서. 그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게 없지요. 존대가 없지요.
우리는 이제 존댓말을 쓰는데 그런 걸로 보면은 미국의 민주주의는 선거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자기 칭찬, 자기 자랑, 상대방을 까누르는 이런 일만 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성에, 우리 민족의 그 자질에, 미덕에, 미풍에 맞질 않아요. 미국식으로 선거를 하고 선거 연설을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이 지금 미국보다 더 앞장서가 가지고 욕 막 하고 못 담을 말도 막 해가면서 그 상대방을 그렇게 낮춰야 돼요. 우리 헌법에는 그렇게 안 해야 돼요. 예컨대 우리 민족의 자질과 같은 차원에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헌법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오늘 우리 헌법 뭐 그랬지만 1조는 뭐라 2조는 뭐라 그게 아니고 그건 수백 조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제가 준비도 안 돼 있고 다만 이런 헌법을 만들어야 하는 그 기본 정신은 어디서 와야 되느냐 5가지 인권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5가지를 하나하나 보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헌법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그 헌법 조항을 뭐 200조나 190조나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남과 북의 헌법학자들이나 이런 논리가 정리하고 체질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헌법 초안 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 뭐 박한식이나 뭐 김아무개나 이래 교수들이 몇 사람만 그리가 안 됩니다. 남과 북에서 생활을 하고 또 계속 생활을 하고 지도를 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헌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지금 만들어야 돼요. 6.15도 지났고 했으니까. 연합헌법은 연합적인 조항은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느냐. 연방적인 조항은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느냐. 그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그건 좀 머리 좋은 우리 조선 사람, 한국 사람들이 머리 좀 써야지요. 이렇게 큰 통일의 민족적인 과제를 두고 통일이라는 것은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추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초이스가 없습니다. 통일은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과제입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운명입니다. 운명입니다. 그걸 요새 젊은 사람 요새 공부한 사람들은 잘 습득을 못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옛날부터 그렇죠. 어떤 사회에 큰 중요한 미덕이나 어떤 중요한 것 필요로 하는 것은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공자님 사회에서 유교식 사회에서부터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면 안 되는 소명이 또 민족적인 그런 소명이 있습니다. 통일이 그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이유는 없어요. 왜 통일을 해야 돼? 통일을 해야 되지. 왜 해야 돼? 한민족이니까 해야 되는가? 언어가 같은가 해야 돼? 역사가 같은가? 민족이 발전 뭐 어떤 이유에 천만 가지가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통일을 해야 된다.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게 우리한테 있는 그 옛날에부터 서구에서부터 동양도 그렇고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온 국가 전체가 추구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명제가 있습니다. 그게 통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 면에서 통일 헌법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준비 안 됐더라도 생각을 해야 돼요. 통일 준비대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 보면 통일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같이 손잡고 뛰고 춤추고 글도 같이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통일이 점점 통일 의식, 통일 문화가 되고 통일 정책도 나오고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통일을 잡고 나가다. 그러면 이제 그 다섯 가지 인권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첫째가 뭡니까? 생존권이죠. 생존권을 왜 이 서구 사람들이 생존을 인권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살고 봐야지. 다른 인권이 있지. 자유도 있고 평등도 있고 이것저것 있죠. 살고 봐야지. 살 권한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서도 그렇고 서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자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The life right. 살 수 있는 권한. 그걸 살기 위해서는 식이주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병이 없어야 되고, 전쟁이 없어야 되고, 사회에서 서로 때려 죽이는 그런 범죄가 또 없어야 되고, 전염병이 없어야 되고, 또 환경이 좋아가지고 무슨 공기가 나빠지지 않아야 되지, 또 얼음이 다 녹아가 글로벌 워밍, 이런 게 지금 외국에서도 그렇고 선진국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생존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존권을 피부로 느낍니다. 밥 없는 사람, 끼니 굶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빈부 차이가 많아, 더구나 남쪽에는 많고, 북에도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 국내적인 상황 때문에 식량이 풍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식량부터 해서 사람을 먹여놓고 보자, 이거야. 집단 농장을 해서 나오든가, 뭐, 시장에서 나오든가, 배급을 줘가지고 나와서, 뭐 어떤 방법을 하든지 우리가 국민들을 먹고 살리자. 여기에는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북은 북대로 먹고 사는 방법이 있고 남도 남대로 먹고 사는 방법을 찾고 이래만 해요. 그런데 둘 다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다른 나라에서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없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나고, 지금 이 델리 이런 데 제가 미국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그 여행을 하고 스터디 어브로드를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 길에 가다가 발목을 다쳐요. 그래 걷지를 못하거든. 아무 병원에만 들어가면 다 치료해 줍니다. 무료로. 사람이면은 응급치료를 받아야 돼요.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통일된 국가에서 그러한 정책적인 기반을 내봅시다. 사람이면은 다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이 중요합니다. 돈을 가지고 사지 못하는, 돈을 아무리 줘도 못 사야 되는 건 뭡니까? 공기 같은 거, 평화, 이런 건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소유를 해야지 개인적으로 소유하면 사유재산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배의 정의를 추구할 때 공공자산과 사유자산을 면밀하게 구별을 해서 공공자산을 사유화를 시키면 안 됩니다. 나무 한 그루라도 이건 자연인데, 또 땅 한 평이라도 이건 지구의 일부인데 사유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통일정부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유가 안 될 것은 사유가 안 해야 됩니다. 부동산 사유는 안 됩니다. 그 사용할 수도 없고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고, 그게 부동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부동산 무슨 문제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꿔서 통일국가에서는 토지나 이런 공공자산은 사유화를 시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권의 정의에 대해서
정의로운 소유권이 무엇이다 하는 이런데 그 평등하게 갈라먹는 게 정의로운 거냐? 능력에 의해서 갈려서 좀 차이를 주는 게 그런 거냐? 안 그러면 시장 메커니즘, 시장 원리에 의해서 그냥 놔두냐? 시장 원리에 대해서 그냥 놔두니까 돈 버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돈 버리죠. 돈은 억척같이 버리죠. 그래가지고 돈만 버리는 게 아니고 옛날 막스가 생각했지만 의식 구조가 생기고 계급 의식이 생기고 거기서 계급 착취가 생기고 계급 투쟁이 생깁니다. 미국이 잘못하면 지금 계급 투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공을 몇 개 달아야 될지 모를 만큼 그렇게 재산이 많고 없는 사람은 잘 먹지 못해서 2개, 3개 직장을 가지고 미니멈 웨이지를 받아가 살거든.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거예요. 미국이 아무리 뭐 세계에서 선진국이라 그래도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예요. 빈부 차이가 있고 없는 사람은 먹지를 못하고 또 거기에서 있는 사람은 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래서 그 뭐라 그래 갑질이라 그러더라. 서울에서 제가 그 말은 미국에서는 몰랐는데 갑질이라 그랬지다. 그래 갑질을 하지. 돈 좀 있다고 해서 지위 좀 있다고 해서 그런 건 우리 통일 정부에서 없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과 북에 제가 비슷한 게 몇 개 있느냐 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이 얘기 안 되기를 하면은 뭐래 그건 말도 안 돼 그러잖아.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앉았다 이러거든. 그 말도 안 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뜻이 없는 말이에요. 그럼 뜻이라는 말도 그 우리말입니다. 왜 뜻이라고 그럽니까? 뜻이라는 게 영어에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뜻이 없으면은 말이 소리가 돼버려요. 그만큼 말을 우리가 그래서 존대어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존대를 사용하는 우리 민족의 생활 양식, 생활 풍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 되는 거 그것도 얘기를 해야 돼요. 저 인간 언제 사람 되려고 해? 그래. 그거 남쪽에 가도 그렇고 북쪽에 가도 그 말 다 들어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걸 정리를 해서 사람과 인간의 차이를 하라. 그러면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도 답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대먹지 않게 행동을 하면 저 인간 언제 사람 되려고 해? 그러지 않아?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의식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을 만들어야지 나라가 발전이 되고 진보가 됩니다. 나라가 문명국가가 되고 문명인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 공부할 때 공부는 인간을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정부에서는 공부를 인간을 사람 만드는 거고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이타주의다 무슨 널리 대중을 생각한다 인간이 홍익 정신이다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죠. 효도도 하고 남을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 그게 또 사람이 중요하고 그 말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그건 또 절대 제가 삐져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게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이 유일한 절대 가치입니다. 가장 최고고 가장 어떻게 변할 수 없는 양심이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저치는 양심도 없어? 양심도 없겠네 그런 행동을 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나라 사람 뭐 대학교 나와야 압니까? 그 말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게 통일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통일에는 사람들이 다 알면서 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통일 이념을 만들고 통일 문화를 만들고 또 통일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정이라는 게 그건 또 영어도 없어요. 정이라는 게. 정이 있어. 정이 참 있습니다. 뭐 친척이나 친구나 옛날 친구를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하고 하는 거 정이 있습니다. 정이 있기 때문에 정이 있는 사람이 같이 못 살게 되면 한이 생기지요. 그 우리도 한이 있습니다. 그래 한이 있고 정이 있고 그러고 또 우리말에 제가 우리말 그래도 기억을 많이 하는데 넋이라는 게 있어요. 정몽준 선생이 그 하는 게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일편단심 그 얘기할 때 넋이 있지요. 그 넋이 뭡니까? 순수 우리말입니다. 그것도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통일 문화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넋뿐입니까? 을이 또 있습니다. 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넋, 을, 혼, 양심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만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문화를 같이 만들고 통일 문화에 의해서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또 머리를 맞대고 통일 헌법을 만들어 보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 남과 북을 합해서 보면은 우리만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험을 과시할 수 있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경험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경험이 인간을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실력을 이론적인 실력이나 과학적인 실력 가지고 무슨 판단을 선택을 옳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을 옳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는 경험에서 나옵니다. 경험이라는 건 보통 뭐 여행 많이 하고 이런 경험이 그것도 경험이지만 경험이라는 것은 고생입니다. 고생을 해야지 경험을 하는 건 한 겁니다. 고생하는 걸로 생각하면은 우리 민족만큼 어느 세대를 보더라도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고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이 세상을 지금 건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민족에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과학적인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민족의 남과 북의 지금 동질성의 자산에서 민족 문화, 통일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그걸 누가 만들어야 되나? 아무나 보통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다. 민중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뭐 공부 많이 한 사람, 무슨 하버드, 뭐 박사학위 딴 사람, 이런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민족 통일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저는 말이 안 돼서 그렇지, 보통 나라라고 통일국가의 이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보통이라는 말을 과거에도 쓰는 사람 대통령이 있대. 그래서 이제 우리 국호를 하려고 하면은 민중공화국이나 인민공화국은 지금 있으니까 또 그래 하면 또 안 되나?
방법에 걸리나? 그렇게 인민공화국이나 민중공화국이나 민중이 좋습니다. 민중이 무슨 말이냐면 인민대중이라는 말이거든. 민중이라는 말이 인민과 대중을 합한 게 인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호를 무슨 인민대중이라는 그런 개념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북 사람들은 더 좋아할 수도 있고 남쪽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이어야 좋다고 하면 민주주의도 이어줄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미국을 따라가는 한국도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미국도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공화주의입니다. 공화국이죠. 그런 걸 우리가 되새겨서 인류 역사에서 과거에 했는 걸 뭘 찌꺼리를 찾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창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익인간이라는 개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공부를 해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또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는 사상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다른 데 안 보고 우리 민족만 봐도 말할 수 없는 지혜로운 생각과 이념과 이론과 이런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우리가 자부감을 느끼고 거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한민족 두 국가 새 정부입니다. 통일이 그 모양으로 나가야 됩니다. 한민족 두 국가 남과 북이죠. 새 정부, 북정부, 남정부, 통일정부 이렇게 새 정부가 있어야 됩니다. 새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는 첫째 두 정부가 전부 다르죠. 유엔 멤버하고 전부 다죠. 군사도 있고 외교도 있고 다 하게 돼요. 셋째 정부는 통일을 위해서 통일의 앞으로 먼 훗날의 통일의 길을 닦는 정부입니다. 지금 정부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지금 외교가 없어도 국교 관계가 없어도 괜찮아요. 앞으로 그 정부가 통일 두 개를 우리 5가지 인권에 의해서 정책을 그렇게 만들고 이념을 그렇게 만들고 나면은 남과 북이 또 따라가야 돼요. 그 1년 지나면서 남은 또 우리 통일 정부와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고 빈부 격차가 있는 것은 없도록 좀 만들어야 되고 그래 헌법이 제일 중요한 것은 분배의 정의인데 정치학의 핵심이 분배의 정의입니다. 분배의 정의를 이룩하는 것이 정치학의 핵심인데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분배냐 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분배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그 이념적이고 철학적인 그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계속 추구를 하고 추궁해서 발전시키고 또 교육의 과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교육은 어떠냐? 교육도 이 모든 교육 과정을 무료로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대학교까지 국가 예산이 좀 안 되고 하면 또 창조적인 방법으로 해서 모든 공부하는 사람이 무료로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셋째 연방정부에서는 연합정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인데 가족을 같이 살게 만들어주는 모든 방법을 다 해야 됩니다. 이상가족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정부에는 이상가족들만 먼저 우선권을 줘서 시민권을 줬으면 좋겠어. 셋째 정부의 시민권을. 그러고 사랑이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권의 중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면 같이 살게 해줘야 돼요. 그게 남자가 남자, 여자가 산다. 그래도 저는 같이 살게 해줘야 돼요. 남쪽에 봐도 북쪽에 봐도 또 미국에 봐도 세계 어느 나라 특정한 나라를 봐도 모순이 있는 정책이 많습니다. 답습해야 될 거냐 안 해야 될 거냐 왜 그러냐 왜 그렇지 않냐 이런 걸 토론하는 것이 우리 통일학이고 평화학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한반도에서 통일학 평화학을 세계에서 참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통일학 평화학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역사도 있고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언론 자유, 무슨 자유, 집회 자유, 자유는 다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무시하지 아니하는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자유 중에 보통 생각 안 하는 것이 종교 자유입니다. 사고 자유, 생각하는 자유입니다. 종교 또 경이상학적인 내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자유입니다. 그런 자유를 예를 들어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게 잘못돼 가지고 그 기독교 국가가 오토크라시, 독재 국가를 독재 정책을 정당화시켜 나가는 방법이 얼마든지 지금 있습니다. 그러고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은 주체 국가입니다. 그걸 주체 국가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정치 문화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선은 주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 국가입니다. 종교 국가가 아니라고 하면은 독재하는 걸로밖에 설명 안 하죠. 못 하죠. 그건 충분한 종교 국가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미국이 민주주의를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려고 하면은 종교적인 그런 신념 체계가 되려고 하면은 그 종교에 대한 믿음이 철저해야 됩니다. 그 미국 기독교는 형식적인지 아직까지는 많고 철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김일성 종교나 종교 보면은 상당히 철저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저는 욕을 먹을 요령하고 주체사상은 이미 종교화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북을 옳게 알려고 하면은 있는 그대로 알아야죠. 있는 그대로는 북은 종교사회입니다.